예, 오늘 전 정의당 정책위 의장 김우시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정의로운 조세 재정에 대한 총선 공약 발표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당은 3대 분야에 대한 종합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복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5대 기득권 해체에 대한 종합 공약 발표 이어 지금까지 개별 공약으로, 세부 공약으로 주택, 토환경, 중소 상인, 그리고 어제 여성 공약에 이어 오늘 조세 재정에 대한 5번째 개별 분야에 대한 공약 발표의 시간입니다. 오늘 공약 발표에 함께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19대 동안 활약해 주셨던 정의당의 박원석 국회의원 참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공약 발표에는 지금 저희 정의당의 총선 지역구 후보로 지역구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신 후보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서울 동작을에서 뛰고 계신 김종철 후보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지금 뛰고 계신 이재용 후보님 함께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경기 평택 갑에서 정의당의 총선 후보로 뛰고 계신 송지영 후보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총선 후보로 뛰고 계신 강성경 후보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순서는 정의당의 나라살림 특위위원장도 함께 겸하고 계신 국회의원 박원석 의원이 정의당의 조세 재정 공약의 취지와 의미에 대한 모두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의당 지역구에 출마하신 후보들과 함께 조세 재정 분야 공약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조세 소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조세 소위에서 활동의 경험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와 싸운 4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나라 살림의 운영, 국가 재정 운영과 싸운 4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복지를 전면적으로 이 선거의 슬로건으로 약속으로 내걸면서 여러 가지 복지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복지 공약들을 보면 지금 봐도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드리겠다. 그리고 보육은 아이들 키우는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겠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취임하기도 이전에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줄줄이 공약 파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어른들에게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차등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질됐습니다. 고교 무상 교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공약 아예 논의조차되지 않고 파기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보육대란 우려를 크게 불러왔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약속,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의 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은 허구로 판명이 났고 되돌아온 것은 재벌들에게는 여전히 감세 혜택을 주면서 서민들 월급쟁이들 호주 모니터는 꼼수 증세가 지난 4년 동안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매년 30조씩의 재정 적자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 채무만 남았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동의와 이해, 합의를 구해서 정의로운 조세개혁을 통해서 복지를 통한, 증세를 통한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의당이 발표드리는 이 조세 재정 개혁 분야의 그런 공약들은 오랜 기간 정의당 당내에서의 토론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또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사회복지세법이
저희 정의당의 조세재정개혁 분야의 1호 공약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목적세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위에서 증세를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이 거의 우리 일자리의 60% 가까운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그에 대해서는 대폭으로 이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해주는 그런 공제 방안도 마련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유인 동기를 제공하자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후보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이 공약 내용을 여러분께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정말 증세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가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매년 30조씩의 재정 적자, 1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 경제가 어려워서 세금이 안 거치고 국가 재정에 구멍이 난다는 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할 수 없고 이제는 국민적 합의하에 증세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복지국가의 길로 이끌고 가는 그런 정책 방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고 정의당이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울 동작 의뢰에 출마한 김종철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으로 있는데요. 다른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 후보가 확정이 되면 야권 단일화 경선 등을 꼭 성사시켜서 제가 단일 후보가 돼서 나경원 후보를 꺾는 이변을 연출해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 공약입니다. 튼튼한 재정으로 복지를 확대하고 공평한 과세로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복지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세액의 10 내지 20%를 부과하는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연간 20조 원의 사회복지 재정을 확보하겠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MB 감세 이전인 25%로 환원시키겠습니다. MB 정부가 인하해준 법인세 최고 세율을 감세 이전인 25%로 환원시켜 정부의 재정 적자도 줄이고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득세 체계 전면 개편하고 누진세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 세율 체계를 5, 15, 25, 35, 45, 5단계 10% 간격으로 단순화하고 현행 38%의 최고 세율은 선진국 수준인 45%로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보유세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행 65%에서 80%로 상향하고 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로 단일화해서 최고 세율은 MB 감세 이전으로 다시 돌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성 세율 적용을 폐지하겠습니다. 다른 소득과 같이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산 단원을 예비후보 이재용입니다. 안산 단원을은 세월호의 아픔과 노동재난지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부당노동과 불법 노동행위가 횡행하는 곳입니다. 정말 서민들만 모여있는 곳이고 지금 야권연대가 힘들 만큼 사실 분열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정의당의 힘으로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의 세상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경제민주화를 지원하고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정책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소기업 공유이익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초과이익 공유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적용, 하청 협력업체의 지급 여력 확대와 임금 인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내 유보금의 비업무용 수익의 10% 할증과세를 적용하겠습니다. 사내 유보금 중 이자, 배당, 임대료 수익에 대한 10% 할증과세를 도입해 사내 유보금이 생산적 투자나 원화청 이익 공유제 등으로 환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여세 재계산 제도와 할증과세
강화로 편법 증여를 막아내겠습니다. 증여 이후 주식이나 부동산 폭등 시 증여세 재계산 제도의 시행을 강화하고 세대 생략 상속 증여 시 할증 과세를 일괄 50%로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속 공제는 5억으로 축소, 고액 상속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상속 공제를 5억으로 축소해 상속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고액 상속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의 대분립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단락 발표할 평택시 갑지역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송치용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있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 현 의원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 기살리고 서민들 지갑 채우는 조세 감면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소득자에 대한 파이팅 세액공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및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생애 최초 소득자의 1인당 100만 원의 파이팅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2. 중소형 소형 자동차 대상 개별 소비세를 폐지하겠습니다. 고가 수입 승용차 등 대형 승용차의 개별 소비세는 현행 유지하되 판매 배기량 2000cc 미만의 중소형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전월세 세액 공제 확대 및 이사비 공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세입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다른 공제와 동일하게 15%로 확대하고 전월세 가구의 이사비 및 부동산 수수료 등 이사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추가 적용하겠습니다. 4.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 공제액을 현행 1인당 200만 원에서 청년 고용 증대 세제와 동일한 수준인 5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춘천에서 출마하는 정의당 강선경입니다. 강원도 춘천은 중요한 시기마다 말도 안 되는 망언으로 국민들의 그리고 춘천 시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김진태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습니다. 춘천이 점점 보수화되고는 있으나 정의당 강선경이 반드시 승리하여 춘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책 발표하겠습니다. 넷째, 탈세와 예산 낭비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물망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 대규모 예산사업 등의 전국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2. 탈세 및 부정당 입찰에 대해서는 징벌적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3. 예산 실명제 도입하고 쪽지 예산, 카톡 예산을 근절하겠습니다. 예, 정의당의 조세 재정 공약의 핵심은 소득, 능력에 따라 거기에 맞는 과세를 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함을 통해서 소득 격차와 자산 격차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진보 정당에서는 많이 정책 개발을 하지 못했었던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세 감면 제도까지 이번 20대 총선 공약에는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16개의 조세 재정에 대한 공약 발표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